참여정부 당시부터 도입 논의가 활발했던 자치경찰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발표된 후 경찰계에서는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 하지만 몇 가지 본질적인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지난달 중순이었죠. 당정청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정 발표했는데, 올해는 일단 서울, 세종, 그리고 제주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요. 추가로 2곳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총 5곳이 올해 시범 실시가 되고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자치경찰제란 무엇인가, 그 개념부터 좀 파악을 해볼까요? 예. 우선 그 자치경찰이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보다 보면은 민생하고 관계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중앙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관장을 하다 보면은 직접 그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주민들한테는. 네. 예, 그래서 그 업무를 이제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이관을 해가지고 지방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그 직접 다루고 이렇게 그 대처하자. 쉽게 말해서 국가 사무를 지방 사무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대통령 공약이었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이 경찰 업무도 단계적으로 이제 뭐 마약이나 특수 강도, 절도, 국제사범 이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만은 네네. 우선 조금 그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주어진 시간에 좀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참여정부 당시부터 이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 일단 논의의 출발점은 우리 지역의 치안을 제대로 아는 경찰관이 전담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도입 시기 앞두고 있습니다. 자, 국 의원님, 그러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의 경찰과 이제 도입될 자치경찰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나오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자치분권 강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양받는 권한 중에 그 치안에 관한 부분이 바로 자치경찰입니다. 네. 그래서 자치경찰의 본질은 자치분권의 실현과 그 지역 주민들이 치안 행정 서비스 수요에 대한 맞춤형 활동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일각에서는 이제 박 의원님,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거든요. 특히 그 아직까지는 그 신뢰도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그 신뢰도라기보다도 이 업무의 이제 그 중복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네네. 우선 지금 그 제주도에서 지금 그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 그 자치경찰을. 그런데 이제 뭐 교통 질서라든지 그냥 그 야간에 지금 그 순찰하고 있는 야간 순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뭐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지금 그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많이 겹쳐요. 네. 이 업무의 지금 그 관장, 이게 중앙 업무냐 지방 업무냐 이거를 이렇게 두고 이게 그 업무의 그 분류를, 업무 분장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도에서 이제 관장을 하게 돼 있는데 시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실질적으로 그 시군에서 이렇게 저 집행을 그 많이 할 텐데,
그게 그 경기도하고 시하고의 관계도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그 유관 협조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지방 그 경찰이 되면서 우리한테 이게 치안 서비스라든지 생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피부에 와 닿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시도와 자치경찰관의 어떤 업무 중복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기존의 경찰과 자치경찰로 바뀌었을 때 그 조직과의 업무 이 중복이 사실은 더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시각도 많거든요. 네. 그 부분을 사실 도입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방향성만 좀 정해진 것 같은데 네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경찰 신분이 지금 그 중앙 공무원이잖아요. 네네. 중앙직. 네. 그다음에 자치 경찰을 하게 되면은 업무는 그 지방으로 이관을 하는데 그 업무도 일부 지금 그 이관을 하는 것이 전면 다 그 이관하는 건 아니고 일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신분은 중앙직, 그다음에 업무는 지방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오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 관할 영역 이 뭐 지금 어느 지역의 업무는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네.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고 하는데 이동하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지금 사각지대가 생겨버리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스럽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뭐 미묘한 그 조정 부분이니까 행정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을 나누더라도 수사를 여러 분야에서 같이 공조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양하게.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강력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은 네. 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에 대한 업무 구분을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민생 치안 사무 중에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국가 경찰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임과 동시에 국가의 안녕과 관련된 질서 유지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지방 경찰에게 단순한 초동 수사권을 넘어서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시행 전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거는 아직까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방 경찰과 그 국가 경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분야별로는 좀 나눠져서 발표가 되긴 했지만 분명히 업무가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뭐 시간 문제도 되고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임명권을 갖게 될 경우에 지역 토착 세력과 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좀 안전장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의원 클럽에서 그 지역 경찰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버닝썬 관계자들과 전현직 경찰관 등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강 씨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배포했다는 진술이 나와 긴급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그 지역 지역 토착 세력과 유착의 관계가 지금 현 경찰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 그 경찰위원회에서 이런 그 문제들을 그 관리 감독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일단 뭐 저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직제표를 보게 되면 시도지사 밑에 시도경찰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된다 해서 시도지사가 임명은 하되 지휘 통솔 관리 감독은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를 하도록 전담하도록 일단은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제 예산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별도로 지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인지, 뭐 국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자치분권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서 보면은 그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그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저기 올해부터 시작되는 시범 운영 사업은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나 네. 예,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 그 자치경찰 제도가 시작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경찰 사무 경비, 인건비, 조직 네. 운영비 등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그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예산 규모를 고려해서 네네. 특별 고보세를 반드시 도입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 듣다 보면 도입 방안을 보게 되면 전체 경찰관 수의 변화는 없고 예. 지금 11만 한 7,600여 명 중에 단계적으로 36% 4만 3천 명을 이제 자치경찰로 이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럼 충원은 없이 당분간 충원은 없이 어쨌든 그 업무가 강화가 된다라는 것은 업무가 좀 가중되는 거 아닌가요? 이쪽으로 생활 밀착형 자치경찰 업무를 맡게 되면은? 경찰 행정 서비스의 총량을 놓고 봤을 때 네네. 현재 있는 그 조직하고 인력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일선 경찰들은 그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우리나라 그 경찰력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예산 이런 거 봤을 때 네네. 그 총량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이렇게 분류를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분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 업무가 많아지고 과중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치안 서비스가 약화되고 감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제 시각입니다. 네네. 자, 국회의원님께서는 자치경찰제 도입되면 도민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네. 그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치경찰은 도민들의 필요에 기초한 자율적, 개방적, 효율적인 지역 치안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네.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예. 지방자치 본질적인 목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시범 이제 지역이 앞서 5군데다 그리고 3군데가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시범 도입에 경기도가 빠졌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진 건 아니고 아직 예. 2군데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렇긴 하죠. 경기도가 뭐 포함될 여지는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을 5군데를 하겠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뭐 제주, 세종은 이미 하고 있었고 서울이 지금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 서울 바로 인접에 경기도도 하고 나머지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쪽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2군데를 거기서 경기도가 하게 해버리면 3개 도가 한 군데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경기도가 그렇죠. 포함돼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긴 한데 뭐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뭐 제가 경기도 뭐 의원이니까 예. 예, 경기도에서도 좀 같이 시범 사업을 해서 그 뭐 그냥 시행 초기에 붙어 있는 그 착오를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긴 한데 뭐 중앙에서도 잘 선택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지역적 배분 문제가 있겠죠. 서울이 이제 이미 포함이 되다 보니까 또 세종이 있고 하니까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 쪽에 좀 하나씩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박창순 의원님께서 소방직 공무원과 비교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소방직 공무원은 국가직 전환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선 경찰관 분들께서는 관련해서 어떤 현장 분위기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비교를 교육계하고 조금 그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 교육 공무원들이 지금 중앙 공무원이잖아요.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예산 편성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교육 서비스가 상당히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 그다음에 사업은 경기도 임명은 중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에서 지금 그 괴리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만들어져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경찰 공무원들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지금 제 눈앞에 보입니다. 교육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결책을 좀 그 대안을 가지고 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제 중앙에서의 이런 거는 보지는 못할 거예요. 저같이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밀착해 가지고 저 학교하고 지역 주민하고 실생활에 관계되는 그 지방 의원들이 이 내용들을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의견이 거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환을 하긴 하는데 그 신분, 예산, 조직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네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앙에서의 지금 그렇게 소위 말하는 탁상 행정만 하지 말고 네. 그 밀접하니 지역 주민들에서 그 미묘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결정을 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경찰들 역시 반발하고 있는 거 지금 뻔해요. 공무원 신분을 중앙직으로 놔둬도 그 좋겠고 네네. 아예 사업도 그냥 그 자치경찰로 안 바꿨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많은데 그래요? 예, 그것들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나 외국의 사례나 또 그런 걸 보더라도 네. 가야 된다. 방향성은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역시 다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지방 분권과 역시 때려야 뗄 수 없다라고들 많이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도 잠시 이제 국 의원님께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분권과의 무관하지 않은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또 추가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결국 지방 분권의 실현에 맞춰서 네. 자치 경찰도 지역 정세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지역 그 자치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치안 활동을 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도입 방안 중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요. 바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할 때에 현장 초동 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을까요? 이런 식의 어떤 도입 방안의 세부 내용이? 업무 그 중복성이라든지 또 업무 분장이라든지 네. 뭐 소위 말해서 뭐 업무 경계 소관 뭐 이렇게 지금 따져가지고 약간 혼란스럽게 조금 보이는데 네네. 그런 것은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력이라든지 그런 거라면 충분히 지금 뭐 그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그 통신 체계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대부에는 그 통신 체계가 일원화가 돼야 된다. 소방, 그 의료, 그다음에 치안 이런 것들이 통신 체계가 좀 그 일원화가 돼가지고 역시 네. 뭐 중앙에서 이렇게 그 접근하고는 있고 뭐 영역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는 합니다만은 네네.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일원화가 됐을 때 이런 혼란은 좀 줄어들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치경찰제 도입과 무관치 않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당장 검찰에서 이번 도입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조직에 네.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작용했다고 보는데 네네. 예, 검찰에서는 뭐 이제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 같은 거는 이제 뭐 내려놓겠다라고 네네. 하면서도 이 그 수사권 조정에 관한 지금 그 어렵다라고 했었던 그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요즘 뉴스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네네. 그 이면에 보면은 아무래도 그 수사 지휘권을 절대 놓고 싶지 않아 하는 뭐 그런 거에 작용하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 조직의 지금 이해관계 또 역할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헤게모니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 대전제에서는 그런 것도 좀 이제 내려놓고 시대적인 흐름이나 방향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민감한 문제긴 합니다. 일단은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가 되기 전에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경이 좀 더 그 입장을 조율할 필요도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오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 많이 보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많이 드렸는데 좀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한 분 한 분 먼저 구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의 과제는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첫째는 자치경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유 사무의 발굴 및 정착입니다. 둘째는 자치경찰의 그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치경찰은 교통사고 및 가정폭력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건에 대해서 초동수사 이후에 국가경찰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치안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는 국가경찰보다 수사권을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박 의원님께서는 어떤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실질적인 걸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네. 우선 지금 그 경찰까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관을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지금 그 시범 실시 지역이 경기도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혹시 뭐 되면은 같이 해보겠습니다만은 예. 혹시 빠진다고 하더라도 미리 관련 위원회가 좀 만들어져 가지고 도지사하고 그 경찰 전문가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도민 이렇게 좀 같이 포함하는 위원회들이 지금 도지사께서 지금 경찰 관련 특별 보좌관 제도를 지금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치안 담당 특별 보좌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지금 도지사의 권한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 절충 조정이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네.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부터 좀 실시해야 돼요. 네. 경찰이 만약 지방사무로 넘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지금 관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지금 배분할 것인가라고에 대한 도민들 포함해가지고 경찰, 의회 이런 게 전체적인 함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될 때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자치경찰제 일단 경기도도 당장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언젠가는 도입돼서 시행이 될 텐데 두 분의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먼저 구 의원님. 예,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인 서울 지역 자치경찰과 또 관광지인 제주 자치경찰제는 같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위해서는 자치경찰과 지역 상황에 맞는 특화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표준 자치경찰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도농복합 그리고 산업지역 또 주거지역 등이 있는
경기도 그 31개 시군의 치안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 모델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의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지금 그 저희가 있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안전행정위원회인데 뭐 또 뭐 소관 상임위원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 업무가 이제 넘어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대담을 하고 이렇게 도민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네. 행정 착오가 시행 착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지역에서는 지금 그 정책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뭐 특수 형광 물질 도포를 해가지고 절도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방지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지금 행복마을 지킴이라 같은 이런 사업, 그다음에 유관단체인 자율방범 뭐 교통질서연합 이런 쪽하고의 지금 유기적인 협조 방안들을 미리 지금 그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최대한 노력도 할 생각입니다. 네. 치안 관련해서 또 안흥이 소속이시도 하시고 지난번에 저희 경기도 치안 관련해서도 한번 출연하셨었죠. 아주 다양한 준비하고 계시니까 든든한 마음이